제인아 죽기 전에 이 메시지를 남긴다. 나를 죽인 놈은 황기찬이야. 제인이 너라면 회장실에서 이 아버지가 남긴 증거를 찾을 수 있을 거라 믿는다. 꼭 회장이 되어야 한다, 제인아. 네가 우리 가족들을 지켜야 해. 오늘은 YL그룹에 변장을 하고 잠입하게 된 강제인이 강규철 회장이 남긴 증거를 찾아낼 수 있을지 이야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제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나 누군지 정말 티나요? 강제인은 김도윤의 도움을 받아 이금자로 변장하고 YL그룹에 입사하게 되었습니다. 잠자리 안경을 쓰고 머리까지 볶았지만 강제인을 아는 사람들은 모두 하나같이 이금자의 얼굴을 뚫어져라 쳐다보았죠. 우리 엑스 새언니 닮았는데? 강제인은 황나라의 말에 놀라 고개를 푹 숙이고 회사를 돌아다녔지만 이내 복도에서 다시 한번 붙잡히고 말았습니다. 거기 잠깐 멈춰봐요. 이름이 이금자씨? 난 또 강제인인 줄 알았네. 강세리는 변장한 강제인을 보고 붙잡아 세웠지만 이내 관심을 끊었습니다. 지금 아들 죽어서 제정신도 아닌 강제인이 적고를 하고 이 회사에 다시 돌아올 리가 없지. 그리고 이들의 의심을 모두 넘긴 강제인은 기회를 틈타 황기찬의 사무실에 몰래 들어갈 계획을 세웠는데요. 황기찬이 조만간 출장 나갈 거예요. 회사를 비웠을 때 사무실을 뒤져야겠어요. 그런데 황기찬은 그렇다 치고 그 앞에 있는 비서가 문제네요. 황기찬이 하필이면 자기 동생을 꽂아 넣을 줄이야. 안 그래도 새언니 닮았다며 의심했는데 거기서 얼쩡거리는 거라도 들킨다면 분명히 수상하게 생각할 거예요. 그 부분은 걱정하지 말아요. 내가 해결해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강제인과 협력하기로 한 김도윤 역시 거들었죠. 문지기는 제가 치워드려야겠네요. 저는 제인 씨가 사무실을 확인하는 동안 황나라 씨 확실하게 붙잡고 있을 테니까. 제인 씨는 안에서 이중계약 서류를 찾아봐요. 문제 생기면 연락할게요. 출장을 떠나기 전 황기찬은 자리를 떠나며 황나라에게 경고를 했습니다. 그만 졸고 사무실 똑바로 지켜. 저번처럼 자리 비우고 딴짓했다가는 잘라버릴 줄 알았어? 알았어, 오빠. 아니, 회장님. 내가 여기 두 눈 뜨고 있을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개미 새끼 한 마리 못 들어오게 할게. 하지만 황기찬이 낙하산으로 꽂은 황나라는 역시 낙하산이라 그런지 일하는 것에는 관심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에휴, 지겨워 죽겠네. 오빠 출장 나갔을 때 나도 농땡이나 피우려고 했더니 이게 뭐야? 한숨을 푹푹 쉬고 있는 황나라의 앞에 김도윤이 등장했는데요. 나라씨 잠깐 시간 돼요? 오늘 날이 좋아서 나라씨랑 산책하면서 커피 한잔 하고 싶은데. 저 시간은 되는데 오늘 오빠가 여기를 꼭 지키라고 해가지고. 그래요? 그럼 할 수 없겠네. 나라씨가 열심히 일하겠다는데 내가 비켜줘야죠. 이거 아쉽게 됐네요. 그럼 저희 사무실에 새로운 직원이랑 마셔야겠다, 그치? 아니, 새로운 직원이면 그 이금자 그 여자요? 안 돼요. 그 여자가 쌤한테 관심 생기면 어떡해 해요. 우리 오빠는 어차피 여기 비웠는지도 모를 거예요. 커피 저랑 마셔요. 지금 가요, 당장. 김도윤은 성공적으로 황나라를 유인했고 강제인은 조심스럽게 회장실의 문을 열었습니다. 시간이 없어, 빨리 찾아야 해. 그런 서류를 아무데나 놓지는 않았을 텐데 우선 서랍부터 뒤져봐야겠다. 그리고 서랍을 샅샅이 뒤지던 강제인은 이중계약서로 보이는 서류를 찾아냈는데요. 황기찬 이 서류를 여기에 두고 있었구나. 역시 네 비리가 담긴 서류인데 함부로 없애버렸을 리가 없지. 그리고 강제인은 혹시나 숨겨진 공간이 있나 회장실 이곳저곳을 눌러보았죠. 그리고 보이지 않았던 첫 번째 서랍의 밑을 들추는 순간 강제인은 소름이 돋았습니다. 비밀 서랍이 하나 더 있었어. 이 사무실의 비밀을 찾아낸 것이죠. 하지만 안에 숨겨진 서랍은 이중 보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비밀번호가 있어야 열 수 있게 해놨네. 그런데 황기찬도 이걸 알고 있었을까? 이 서랍 어쩌면 황기찬도 존재를 모를 수도 있어.
이건 아버지가 쓰시던 서랍일 거야. 회장실은 강규철의 살아생전에서 변한 모습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황기찬은 정통성이 없기에 회장이 되고서도 일부러 아무것도 바꾸지 않았죠. 전대 회장의 연륜을 흉내내고 싶었기에 황기찬은 강규철이 쓰던 가구를 그대로 쓰고 있었고, 이것이 결정적인 실수가 되었습니다. 강규철은 대기업 회장인 만큼 보안에 관심이 많았고 수십 년 전 이 책상을 제작하면서 요청했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압수와 수색에도 들키지 않을 만큼 티가 나지 않는 이중 서랍이었고, 그 비밀번호는 강규철의 장녀이자 하나뿐인 자식 강재인만이 알고 있었습니다. 너무 어릴 적이라 강재인도 잊고 있던 기억이었죠. 강재인이 태어난 날이 바로 이 서랍의 비밀번호였고, 강규철은 이것을 아주 어렸을 적 강재인에게만 알려주었습니다. 황기찬이 이 책상 구매 당시에 숨겨져 있던 비밀을 알 리가 없지. 우리 가족도 아닌 황기찬 네 손에 아버지의 물건이 들어가게 할 수 없어. 이 서랍은 아버지가 나한테 남기신 거야. 강재인은 자신의 생일을 꾹꾹 눌러 서랍을 열었고, 그곳에는 모든 사건들이 일어나기 전 화목했던 가족의 사진 그리고 두꺼운 서류들과 펜이 담겨 있었습니다. 강재인은 마지막 남은 아버지의 흔적에 눈물이 울컥 쏟아졌는데요. 갑작스럽게 몰려온 그리움과 죄책감이 강재인의 마음을 짓눌렀습니다. 비밀 서랍 안에서 발견한 가족 사진 속 행복했던 시절의 모습이 지금의 현실과 너무나 대조적이었죠. 아버지 죄송해요. 제가 이 회사를 뺏겨서는 안 되는 거였는데. 이 자리에 황기찬이 앉게 해서 정말 죄송해요. 제가 반드시 다시 찾아올 거예요. 강재인의 목소리는 떨림으로 가득했습니다. 평생을 바쳐 일궈낸 YL그룹을 지키지 못한 자신에 대한 자책감이 밀려왔죠. 아버지가 얼마나 힘들게 이 회사를 키워왔는지, 그리고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뒤늦게 깨달은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감상에 잠길 시간이 없었는데요. 강재인의 핸드폰에 긴급한 문자 메시지가 도착한 것이죠. 진동 소리가 조용한 회장실에 울려 퍼지며 강재인의 정신을 번쩍 들게 만들었습니다. 재인 씨 황기찬 출장이 취소가 됐어요. 지금 회사 로비에 황기찬이 벌써 도착했으니까 빨리 그 방에서 나와요. 김도윤의 다급한 연락이었습니다. 문자 내용을 확인한 강재인의 얼굴은 순식간에 창백해졌죠. 예상보다 훨씬 빨리 돌아온 황기찬 때문에 계획이 완전히 틀어진 상황이었습니다. 강재인은 아버지가 남긴 것이 무엇인지도 확인하지도 못한 채 물건들을 쓸어 담았고 급하게 회장실 밖으로 빠져나왔습니다. 손이 덜덜 떨리는 가운데서도 강재인은 최대한 침착함을 유지하려 애썼습니다. 서류들과 사진 그리고 정체불명의 만년필까지 가방 안에 재빨리 집어넣었죠. 정말 1초만 늦었어도 황기찬에게 또다시 모든 걸 빼앗길 뻔했습니다. 아드레날린이 온몸을 휘감으며 강재인의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강재인은 간발의 차로 도망치는데 성공했고 황기찬은 문 앞에 황나라가 없는 것을 확인하고는 급하게 회장실의 문을 열었는데요. 정말 아슬아슬한 타이밍이었죠. 만약 엘리베이터가 조금이라도 늦게 왔다면 강재인은 현장에서 붙잡혔을 것입니다. 누가 들어왔던 건가? 나가기 전과 묘하게 달라진 것 같은 모습에 황기찬은 서랍을 뒤졌습니다. 평소 완벽주의자인 황기찬은 자신의 공간이 조금이라도 달라진 것을 민감하게 감지했죠. 서류들의 배치가 미묘하게 바뀌어 있었고 서랍이 완전히 닫히지 않은 채로 살짝 열려 있는 것도 발견했습니다. 이중계약 서류가 없어졌어. 자신의 비리를 증명하는 결정적인 증거가 사라진 것을 확인한 순간이었죠. 그 서류는 황기찬에게 있어서 생명줄과도 같은 존재였습니다. 만약 그것이 외부로 유출된다면 황기찬의 모든 것이 무너질 수 있었거든요. 황나라, 너 대체 뭐하고 돌아다니는 거야? 내가 사무실 똑바로 지키라고 신신당부를 했는데 지금 네가 정신이 있어? 네가 사무실 비운 틈에 지금 도둑 고양이가 들어와서 서류를 훔쳐갔다고. 너 도대체 어디에 있었어? 황기찬의 분노는 하늘을 찌를 듯 했습니다.
평소에도 황나라의 일처리에 불만이 많았던 황기찬이었지만 이번만큼은 정말 참을 수 없을 지경이었죠. 목소리가 떨릴 정도로 화가 나 있었습니다. 미안해 오빠. 그게 몸이 좀 안 좋아서 회사쌤 좀 만나러 갔었어. 나도 오빠가 그렇게 말했으니까 사무실 앞에 꼭 붙어 있으려고 했는데 아파서 죽겠는데 어떻게 해? 오빠는 동생이 몸이 아픈데 그것도 이해 못해? 황나라는 여전히 상황의 심각성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오히려 자신이 피해자인 것처럼 구는 모습에 황기찬의 혈압은 더욱 치솟았죠. 답도 없는 황나라의 변명에 황기찬은 머리를 부여잡았습니다. 이런 중요한 순간에 믿을 구석이라고는 황나라뿐이었는데 그 황나라마저 이런 식으로 일을 그르치다니 황기찬의 절망감은 이루 말할 수 없었죠. 도대체 누가 내 방에서 물건을 훔쳐간 걸까? 김도윤이 김도희가 왜 죽었는지 눈치라도 챈 걸까? 아니야, 나라가 방금 전까지 김도윤 사무실에 있었다니까 김도윤은 아닐 거야. 그럼 강미랑 고모님? 강승우가 구속된 데에 앙심을 품고 내 방을 뒤진 건가? 설마 계속 수상했던 강세리? 황기찬의 머릿속은 복잡하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회사 내에서 자신을 의심할 만한 사람들을 하나씩 떠올리며 범인을 추리해 보았지만 명확한 답은 나오지 않았죠. 그동안 너무 많은 사람들을 적으로 만들어 왔기 때문에 의심할 대상이 너무 많았던 것입니다. 사실 황기찬 주변에는 진정으로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는데요. 하지만 단 하나 강재인만은 의심할 수가 없었죠. 황기찬의 눈에 강재인은 이미 완전히 무너진 인물이었고 아들까지 잃고 정신적으로 폐인이 되어버린 강재인이 이런 대담한 일을 저지를 리 없다고 생각했던 것이죠. 이것이 바로 황기찬의 치명적인 착각이었습니다. 강재인은 그 사이 유유히 회사를 빠져나가 김도윤에게 서류를 내밀었는데요. 회사 밖으로 나온 강재인은 비로소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성공적으로 미션을 완수한 것에 대한 기쁨과 동시에 아직 무엇을 손에 넣었는지 모르는 상황에 대한 궁금증이 가득했죠. 도윤 씨 덕분에 성공했어요. 정말 황기찬 그 자식이 이중계약을 하고 김도희 씨를 협박한 거였어요. 강재인의 목소리에는 승리감과 분노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드디어 황기찬의 비리를 증명할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를 손에 넣은 것이죠. 강재인 씨 잘 들어요. 경찰에 그날 도희가 차에 치인 CCTV를 제출한 게 나예요. 그런데 그 증거 자료가 나한테 익명으로 왔었어요. 내 예상인데 나한테 그 자료를 보낸 사람 황기찬일 거라는 생각이 드네요. 황기찬이 그날 도희가 죽은 장소에 있었던 거예요. 그동안 의문시되었던 여러 사건들의 연결고리가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한 것이죠. 드디어 김도윤은 김도희를 죽인 것이 정말 최자영이 맞는지 의심하게 되었습니다. 강재인이 가져온 서류는 그만큼 중요한 것이었죠. 그런데 이거 말고 다른 물건들은 뭐예요? 아, 이거 그 회장실 저희 아버지가 쓰던 책상을 황기찬이 그대로 쓰고 있더라고요. 아버지가 숨겨놓으신 비밀 서랍에 들어있던 물건들이에요. 급하게 나오느라 저도 확인 못했는데 좀 봐봐야겠어요. 강재인의 설명을 들은 김도윤의 표정이 점점 진지해졌습니다. 강규철 회장이 의도적으로 숨겨놓은 물건들이라면 분명 중요한 의미가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죠. 강규철이 남긴 문서들은 예상대로 아주 중요한 것들이었습니다. 주식 조금 빼고 전 재산을 다 날린 강재인과 황기찬이 붙인 서 변호사한테 사기를 당해 알거지가 된 최자영까지 빈털터리가 된 강재인 모녀에게 정말 한숨 돌릴 수 있는 문서였죠. 문서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는 강재인의 눈빛이 점점 밝아졌습니다. 절망적인 상황에서 갑자기 나타난 희망의 빛이었죠. 이 문서들은 강규철에 공개되지 않는 비밀 재산들이었습니다. 황기찬과 싸움을 다시 해볼 수 있는 그 기반이 될 중요한 보물이었죠. 강재인은 아버지의 치밀함과 성견지명에 새삼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마치 이런 상황을 미리 예견이라도 한 듯 딸이 위기에 처했을 때 도움이 될 수 있는 것들을 미리 준비해둔 것이었죠.
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만년필 한 개였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그저 평범해 보이던 만년필에는 엄청난 비밀이 숨겨져 있었죠. 제인 씨, 이거 만년필처럼 보이는데 만년필이 아니네요. 이거 녹음기예요. 김도윤의 목소리에는 놀라움과 당황스러움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겉보기에는 정말 일반적인 만년필과 다를 바 없어 보였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니 작은 버튼과 스피커 같은 것들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이게 펜이 아니라 녹음기라고요? 강재인의 목소리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떨리고 있었고, 김도윤에게 만년필을 받아드는 강재인의 손은 사정없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왜 이런 것을 준비해 두셨을까? 도대체 아버지가 무엇을 남기셨을까? 조심스럽게 재생 버튼을 눌렀죠. 곧이어 들려오는 목소리가 자신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것이라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제인이 너라면 회장실에서 이 아버지가 남긴 증거를 찾을 수 있을 거라 믿는다. 나를 죽인 놈은 황기찬이야. 꼭 회장이 되어야 한다. 사랑한다. 내 딸 제인아. 네가 우리 가족들을 지켜야 해. 네 엄마가 김도희 대리를 죽인 게 아니다. 다 황기찬 그놈 짓이었어. 강규철 회장의 목소리가 녹음기에서 흘러나오는 순간 강재인과 김도윤은 마치 벼락을 맞은 것처럼 굳어버렸습니다. 이미 죽은 사람의 목소리였지만 그 안에 담긴 진실의 무게는 상상을 초월했죠. 특히 황기찬이 자신을 죽였다는 고백과 김도희의 죽음 역시 황기찬의 소행이라는 폭로는 모든 것을 뒤바꿔 놓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심장마비로 힘겹게 목소리를 내고 있는 강규철 회장은 마지막 유언을 남겼습니다. 여보, 내가 정말 미안해. 승우는 사실 미란이 자식이야. 내가 당신 마음을 헤아리지 못한 게 죽어서도 한이 되겠구만. 내가 정말 잘못했소. 승우랑 미란이는 아무 잘못이 없어. 모든 건 내가 그룹 때문에 벌인 짓이야. 날 원망해요. 평생을 속이며 살아야 했던 강승우와 강미란의 진짜 관계. 그리고 최자영이 얼마나 큰 상처를 받으며 살아왔는지에 대한 진심 어린 사과가 담겨 있었죠. 강규철 회장은 부인에게 용서를 남긴 채 그대로 숨을 거두었지만 마지막 정신으로 이 음성 메시지를 남기는데 성공했습니다. 죽음의 순간까지도 가족들을 생각하는 아버지의 마음이 녹음 곳곳에서 느껴졌는데요. 목소리가 점점 작아지다가 결국 완전히 끊어지는 그 순간까지 강규철 회장은 딸 강재인에게 모든 진실을 전하려 애썼던 것이죠. 회장실에 아무런 CCTV도 없어서 완전 범죄가 될 거라 생각했지만 황기찬이 저지른 죄는 이곳에 그대로 남아 강재인을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아빠. 음성을 모두 들은 강재인은 끝내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그동안 쌓여왔던 모든 감정들이 한꺼번에 폭발하는 순간이었는데요. 아버지의 죽음이 살인이었다는 사실. 그리고 그 범인이 바로 황기찬이라는 충격적인 진실 앞에서 강재인은 완전히 무너져 내렸죠. 죽지 않겠다고 약속하며 은호의 복수를 다짐했건만 이제 아버지의 죽음마저 황기찬의 짓이라니 차오르는 이 분노를 감당할 길이 없었죠. 황기찬이 자신의 가족들에게 얼마나 많은 상처를 입혔는지, 그 모든 고통의 원인이 바로 황기찬 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깨달은 순간이었죠. 같이 음성을 듣고 있던 김도윤마저 눈이 새빨개졌습니다. 김도윤 역시 엄청난 충격에 휩싸였는데요. 도희를 죽인 게 정말 황기찬 그 자식이었다니. 그것도 모른 채 강재인의 불행을 저주하고 그녀의 가족들이 죽고 집안이 무너지는 걸 응원했는데 말이에요. 자신이 얼마나 큰 오해를 하며 살아왔는지 깨달은 김도윤의 죄책감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진짜 범인은 따로 있었는데 엉뚱한 사람을 원망하며 지내온 자신의 어리석음이 너무나 부끄러웠죠. 정작 황기찬 그놈은 YL그룹의 회장이 되어 유유히 빠져나갔고 비겁하게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았습니다. 모든 죄를 다른 사람들에게 뒤집어 씌우고 자신은 깨끗하게 빠져나간 황기찬의 교활함이 더욱 분노를 불러일으켰습니다. 김도윤은 강재인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재인 씨, 내가 정말 미안해요. 황기찬과 강셀이 가만두지 않을 겁니다.
당장 죽여버릴 거예요. 충격적인 사실에 김도윤은 황기찬의 회장실로 달려가려고 했는데요. 이성을 잃고 당장이라도 황기찬을 찾아가 모든 것을 따져묻고 싶었던 것이죠. 하지만 강재인은 당장이라도 황기찬을 죽이겠다는 김도윤을 말렸습니다. 강재인에게는 이제 인내심이 생겼죠. 수많은 실패와 좌절을 겪으면서 강재인은 조급함의 위험성을 깨달았습니다. 복수는 1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나도 늦지 않다고 그동안 황기찬과의 싸움에서 배운 교훈이었습니다. 강재인은 드디어 머리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가 남겨주신 이 증거들과 재산들로 정말 제대로 싸워볼 용기를 낸 것이죠. 감정보다는 이성으로, 충동보다는 계획으로 황기찬에게 맞서겠다는 의지가 확고해진 것이었는데요. 그리고 큰 재산이 생겼지만 강재인은 엄마를 도와줄 생각도 없었습니다. 비록 김도희의 죽음의 끝을 낸 건 최자영이 아니지만 그날 최자영이 김도희를 차로 친 것은 사실이죠. 아직 최자영은 아무것도 반성하지 못했습니다. 최자영을 지켜주던 재산이 모조리 증발해버렸으니 드디어 정신을 차릴 기회가 생겼네요. 도민중과 함께 지내며 최자영도 하루빨리 정신 차리고 김도희의 가족에게 용서를 빌었으면 좋겠네요. 내 가족만 소중한 게 아니라는 걸 깨달아야 여왕의 집으로 돌아갈 자격이 생기겠죠? 여왕의 집 다음번엔 강재인이 이금자로 변신이 아니라 아주 흑화해 착한 티를 벗고 무서운 변신을 하길 기다려보면서 리뷰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제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